소크라테스 예수, 인류 4대 성인으로 불리는 이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 다름 아닌 조작된 진실과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지금까지 안타까워하며 거짓을 믿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짜뉴스라는 이름의 허위 정보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이러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또 다른 바이러스, 가짜뉴스에 대해 YBS 엄정호 기자, 임수연 기자와 집중 분석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YBS 보도부기자 이주연입니다. 인터넷과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는 가짜뉴스, 여러분도 한 번쯤은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접해보셨을 텐데요. 가짜뉴스란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짓된 뉴스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작된 거짓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 흔히 접할 수 있는 가짜뉴스의 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 상륙한 코로나19, 유례 없는 세계적 전염병에 수많은 가짜뉴스가 양산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숨을 10초 참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아니면 코로나는 몸 밖에서 5시간 살 수 있다 등등의 가짜뉴스가 팽배했고, 또 신천지의 지령을 받은 사람이 마스크를 배부하러 온다는 가짜뉴스까지 정말 별의별 가짜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들은 다 거짓이었죠. 숨을 10초 참으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과 코로나19가 인간의 몸 밖에서 5시간 생존할 수 있다는 뉴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가짜뉴스였고, 신천지의 지령을 받아 마스크를 배부하러 온 사람들은 사실 신천지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부터 뿌리 깊게 자리 잡아온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에 간접적 그리고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한 SNS에 대구 시민들의 사재기를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텅 빈 식료품 판매대를 두고 찍은 사진과 함께 전쟁이 난 것 아닌가 싶다, 아니면 또 대구 사람들이 사재기 하려고 줄을 서고 있다 등의 내용이 함께 게시물로 올라왔었는데요. 해당 게시물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여러 언론에서 이를 대구 시민들이 사재기를 했다는 형식으로 기사를 다뤘고, 많은 시민들이 대구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해당 사진의 마트는 코로나19가 퍼지기 전에도 재고가 상당히 부족했고, 그래서 코로나19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진이었던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또 최근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망 발표가 났다며 북한 방송을 그대로 가지고 온 듯한 유튜브 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모두 조작된 방송이었고,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 아시다시피 신변에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황색 언론이라는 언론이 가짜뉴스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황색 언론은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는 저널리즘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는 W사나 I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황색 언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기성 언론과 유사한 형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더더욱 가짜뉴스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캠퍼스 내에서도 가짜뉴스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학내 커뮤니티에서 잘못된 정보가 퍼져 학생들이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강의 연장 여부에 대한 허위 정보들이 돌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한 수업에서 조교를 하고 있다며 5월 13일부터 대면 강의가 시행될 거란 글이 올라와 학생들의 주목을 받았으나 사실이 아니었고,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만들어지고 또 왜 퍼져나가는 걸까요? 가짜뉴스 생성의 대표적인 원인으론 익명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기는 가짜뉴스는 학내외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에브리타임, 세안넷 등의 학내 커뮤니티에선 익명성이 보장돼 학생들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쉽게 확실하지 않은 사실이나 가짜 정보를 유포하고, 논란이 될 시에는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삭제해 흔적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물이 삭제돼도 학생들은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짜 정보들에 대해 사실 여부를 체크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 그대로 믿는 경향을 보입니다. 가짜뉴스 생성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정보의 확산성과 접근성 확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비롯한 정보 유통 매체의 발달로 누구나 영상을 만들고 또 누구나 손쉽게 영상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손쉽게 영상을 올리고요. 또 그 영상이 손쉽게 소비되다 보니 이러한 플랫폼들은 당연히 가짜뉴스의 주 서식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튜브 이용자의 34%가 허위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동영상을 봤거나 전달받은 적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유튜브 구조에 힘입어 누구나 가짜뉴스의 제작자가 될 수 있고 또 누구나 유포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 영상 매체 외에도 크라우드 소싱으로 인해 가짜뉴스 유포가 쉬워졌습니다. 크라우드 소싱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 제한 없이 한 항목에 대한 내용을 작성 그리고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를 들 수 있는데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자신이 아는 정보를 추가 및 수정할 수 있어 누구나 허위 정보의 유포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요. 가짜뉴스 양상과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기성 언론의 역할이 크겠죠. 기성 언론들이 사실을 전달하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가 이루어진 보도를 해주는 것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기성 언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가짜 뉴스들에 대해 검증하는 보도를 내 시청자들의 궁금증과 두려움을 해소시켜 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가짜 뉴스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짚고 알리는 것이 현재 기성 언론이 해줘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네,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도 학내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학내 커뮤니티에서 게시되는 정보를 팩트체크 없이 그대로 뉴스에 반영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학내 언론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단 비판적 시선으로 일단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뉴스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팩트체크 없이 뉴스화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할수록 학내 언론기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것이고 또 언론기관에게 신뢰도 하락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나큰 타격이기 때문에 모두 유념해서 취재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전염병처럼 사람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로 우리 사회 전체가 병들기 전에 모두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두 분 기자들의 마지막 한마디씩 듣고 프로그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YBS도 언제나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소식을 알려 신뢰를 쌓는 교내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더 이상 허위 정보로 얼룩진 정보 전염병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